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킷백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백 제작에 앞서서 저희는 가방의 기준면 그리고 가방의 부위별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킷백 제작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가방의 기준면을 파악하고 가방 부위별 명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킷백 제작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방의 기준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은 가방의 치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정치수와 동일한 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박스백, 도시락백이라고 불리는 백에 우리가 기준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면은 어느 면이 될까요? 지금 정치수와 동일한 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앞면을 먼저 패턴을 제작하시고 앞면에 따라서 옆면과 밑면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킷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백의 기준면은 정치수와 동일한 면인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의 패턴을 먼저 제작하시고 이에 따라서 몸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패턴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방의 부위별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입니다. 바디는 원판, 본판이라고도 하고 앞판과 뒷판을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말로는 도우라고도 하죠. 제품 몸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되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이드입니다. 옆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일본말로 마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 모체의 측면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다음 밑판입니다. 우리가 버텀이라고 하고 속고, 우리가 속고라고도 합니다. 제품 모체의 바닥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보강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단입니다. 우리가 탑이라고 하고 구찌라고도 합니다. 제품의 상층부를 이루는 모든 부분의 총칭입니다. 다음은 뚜껑입니다. 우리가 플랩이라고도 하고 후다라고 일본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품의 주 개구부를 막아주는 부분이고요. 제품의 얼굴입니다. 자, 앞판이고요. 뒷판, 그리고 옆판, 그리고 밑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이 뚜껑, 플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칸막이입니다. 칸막이는 컴페어먼트라고 하고 또는 식기리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품 내부의 기능 증대나 모양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의 안쪽의 칸막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칸막이가 있죠. 컴페어먼트입니다. 다음은 끈입니다. 끈은 우리가 스트랩이라고도 하고요. 배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짧은 손목 스트랩 또는 어깨에 멜 수 있는 숄더 스트랩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잡이입니다. 우리가 핸들이라고도 하고요. 돛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손에 짧게 감아줄 수 있는 드롭이 낮은 핸들입니다. 다음은 조각판, 우리가 패치 모모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특정 부위의 모양 증대나 손잡이를 고정하기 위해 덧대주는 작은 조각판입니다. 다음은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포켓이라고도 하고요. 후크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품 각 부위의 주머니를 일컫습니다. 다음 가락지입니다. 우리가 룹이라고도 하고요. 소재를 좁게 잘라 둥글게 만든 고리입니다. 다음 지퍼 손잡이입니다. 지퍼 풀러라고도 하고요. 희끼대라고 합니다.
소재를 이용하여 지퍼를 여닫기 용이하도록 슬라이드 끝에 매달아주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자, 그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끈이죠. 이거는 어깨, 숄더 스트랩입니다. 또 손잡이 부분이 있죠. 손에 짧게 감아 줄 수 있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옆에 스트랩을 달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모라고, 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포켓, 주머니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락지는 이렇게 소재를 좁게 잘라 둥글게 만든 고리입니다. 그리고 지퍼 손잡이, 지퍼 풀러를 말합니다. 다음은 파이핑입니다. 파이핑은 둥글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다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제품 가장자리 부분에 모양을 살려주기 위해 둘러치는 가늘고 둥그렇게 생긴 선입니다. 다음은 로우 엣지, 우리가 기리매라고도 하고 단면 칠이라고도 합니다. 소재의 가장자리 부분을 잘려진 상태로 마무리하는 가장자리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접음질입니다. 턴 엣지라고도 하고 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죽을 좀 더 크게 재단하여 180도 접어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바인딩입니다. 가장치기라고도 하고 라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재를 좁게 잘라 가장자리 부분을 감싸 박음질하는 봉제 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파이핑, 우리가 다마라고 둥글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단면 칠, 로우 엣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엣지 코팅 처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은 접음질입니다. 우리가 해리를 접어서 만든 부분입니다. 다음은 엣지 바인딩입니다. 우리가 라빠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소재를 좁게 잘라서 이와 같이 감싸서 봉제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다음은 버킷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작한 패턴, 재단한 가죽, 칼, 앤틱커터 칼이나 구두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판, 철제자, 문진, 그리고 본드와 헤라를 준비해 주세요. 우레탄 망치, 쇠망치, 그리고 치질, 그리프 3.85mm 사선 치질, 3.38mm 5홀 치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탑판, 타공 펀치, 저희는 타공 펀치를 원형 12와 24mm 준비했고요. 타원은 20에 4mm, 그리고 일자는 3과 4mm 준비했고요. 원형 펀치 2나 2.5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mm 라인 테이프나 디바이더, 그리고 바느질할 실, 바늘, 그리고 마무리 도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코팅할 투명, 그리고 컬러 준비해 주시고요. 엣지봉, 그리고 보강제, 저희 보강제는 이렇게 바닥에 들어갈 비지 보강제, 그리고 라바 보강제, 스트랩에 들어갈 LB 보강제, 그리고 터널에 들어갈 VXP나 이런 아이스 블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장식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일렛, 그리고 저희 D링, 개고리 2개, 그리고 속고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강 테이프, 그리고 파이핑에 들어갈 PP선도 준비해 주세요. 여기까지 재료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버킷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단한 저희 가죽을 제가 PR을 해왔는데요. 우선 바닥과 몸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겉 가죽은 1.5T,
그리고 안가죽은 0.8T로 PR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핑 들어가는 부분을 8에서 9mm 정도 이렇게 가장자리 PR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R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판 부분은 원피 그대로 3T로 사용을 하고요. 옆면과 밑면, 파이핑 들어가는 부분을 각각 3면을 8mm로 PR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1.5T, 그리고 모모 부분도 1.5T, 그리고 나머지 몸판 연결 가죽, 파이핑용 가죽, 파이핑 바이어스 부분, 스트링 부분도 모두 0.8T로 PR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닥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닥 패턴 3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치수, 정치수로 제작한 패턴, 그리고 6mm 늘려준 가죽 피가다 패턴, 그리고 2mm 정치수보다 작게 제작한 보강제용 패턴 3가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보강제를 제가 재단을 해줄 텐데요. 자, 가죽은 저희가 6mm 늘려준 요 패턴으로 재단을 하였고요. 정치수 이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보강제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바 보강제입니다. 문지를 넣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수보다 2mm 작게 제작한 패턴을 넣고 저희가 비지보드, 좀 단단한 보강제이죠. 바닥용 보강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죽 2개와 보강제, 라바 보강제와 비지보드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피가다 패턴 이 부분에 속고발 들어갈, 가방 발 들어갈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가방 발인데요. 이렇게 원형과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 발에 여기 부분이 3m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타공을 한 4mm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이 석고발의 이 부분 사이 간격을 보니까 4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4mm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라운드 돌아가는 요 중심 부분 있죠? 이 부분 끝에서부터 저희가 정 패턴에서는 30 되는 부분이 라운드 딱 시작되는 부분이죠. 저희 피가다 패턴 같은 경우는 6mm 늘렸으니까 끝선부터 36mm 되는 요 만나는 선에서 딱 중심 부분에 양쪽으로 2mm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고발이 딱 라운드 요 중심 부분 요 부분에 딱 들어가서 꽂히도록 제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양쪽으로 2mm 표시한 부분에다가 4mm 일자 펀치로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속고발 들어갈 네 부분을 뚫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죽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다음은 보강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잘라놓은 라바 보강제를 붙여볼 텐데요. 라바 보강제는 이렇게 중심 위치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 사이즈로 라바 보강제를 잘랐기 때문에 양쪽에서 6mm 들어가는 부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놓고 표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정치수로 이렇게 표시한 6mm치 이렇게 라바 보강제 붙일 위치를 표시하시고요. 자, 라바 보강제 붙이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반만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본딩을 한 다음에 붙이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반을 띄어서 먼저 절반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이 스티커 부분은 띄었다 붙였다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딱 중심에 우리가 표시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먼저 반을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딩을 하셨으면 이 스티커를 살살 띄어가면서 보강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라바 보강제를 반을 본딩해서 붙였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본딩해 보겠습니다. 이 접착 부분은 잘 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정치수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본딩해서 마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드가 말랐으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바 보강제를 겉가죽에 붙였습니다. 다음은 바닥면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단단한 보강제 또는 비지보드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시루피도 괜찮습니다. 자, 이 보강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제는 이렇게 안쪽으로 2mm 들어가는 부분에 붙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칠하실 때는 본드 덩어리가 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얇게 칠해주세요. 자, 이 부분도 본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딩이 다 되었으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가죽, 다음에 라바 보강제, 다음에 비지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방발, 속고발이 들어갈 부분을 패턴에 표시를 해놓았죠. 이 부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놓고 저희가 문진을 좀 놓고 움직이지 않게 확실하게 이렇게 놓고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고발 들어갈 부분을 타공하였습니다. 이제 가방발 속고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넣을 때는 이 원형과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을 놓고 이렇게 손이나 이런 펜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치로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나머지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발을 다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가죽 바깥으로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보강 테이프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 테이프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한 겉가죽에 바닥면 안가죽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겉가죽 부분에는 가방 발 부분은 튀어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발을 붙인 겉가죽과 안가죽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드가 충분히 마른 다음에 붙여주셔야 붙였다 띄었다 마치 포스트잇처럼 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겉가죽과 안가죽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파이핑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드 슬리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이핑 들어갈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희 다음은 파이핑을 제작해 볼 텐데요. 바닥면의 둘레인 728 그리고 폭은 19로 한 장 준비하셔도 되겠고요. 19 곱하기 363mm 그러니까 반이죠. 절반 나눠서 2장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핑 연결 가죽으로 저는 364 곱하기 폭 19로 해서 2장 준비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핑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핑 요 심지를 저는 2mm PP선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정가운데 붙이기 위해서 저는 자로 정가운데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운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은펜으로 가운데 부분 선을 그어 놓고 붙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19니까 약 9.5가 되겠죠? 그래서 9.5 위치를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파이핑 들어갈 PP선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핑 선에 본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가죽에 본딩을 하였으면 저는 PP선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어서 파이핑을 만들어 주세요. 자, 끝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렇게 밀어서 PP선이 끝으로 가게 오도 슬리커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다음은 파이핑 연결 가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mm 3cm 폭으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저는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파이핑 연결 가죽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파이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핑 2개를 만들었고요. 연결 가죽 2개도 준비하였습니다. 자,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 가죽을 양쪽에 놓고 파이핑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개로 저는 나눠서 디자인을 했고요.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심 위치를 좀 표시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패턴에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 패턴을 놓고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은펜이나 열펜 등으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중심 위치, 자, 이렇게 또 이쪽에 중심 위치, 선 꺾어지는 부분도 좀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파이핑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0mm로 파이핑 연결 가죽을 잘랐기 때문에 중심 위치 1.5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몸판 연결 가죽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핑이 붙을 약 9mm 위치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본딩을 해서 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판 연결 가죽이 다 됐으면 파이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딩을 다 해주세요. 가장자리 본딩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파이핑 2개 만들어 놓은 것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PP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커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커팅을 해서 붙여주시고, 또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 커팅. 네, 붙여주시고요. 이쪽 것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중심 위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또 커팅 돌아갈 때 커팅 하셔서 이렇게 끝에 맞춰서 딱 중심 위치에 잘라주시고 파이핑에 다 본딩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감싸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감싸서, 자, 끝부분에 정확하게 맞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돌려서 이렇게 파이핑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파이핑을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침질은 5홀 치질 등으로 타공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죽이 얇기 때문에 그냥 바늘로 듬성듬성 1cm 정도 간격으로 시침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공해서 나중에 몸판과 연결할 부분 안쪽에 끝선에서부터 약 3-4mm 정도 위치에 시침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을 끼워 주실 때는 양쪽으로 바늘을 넣으실 필요 없이 한쪽에만 넣어서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자,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저는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사임으로 약간 끝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져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핑을 붙이고 시침질해서 바닥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몸판 부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몸판 양옆에 8mm 정도 PR을 했고요. 아래 파이핑 들어갈 부분도 8mm 정도 PR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 패턴을 대고 저희 스트링 들어가는 부분 아일렛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렛이 들어갈 부분의 위치를 표시해 볼게요. 자, 저는 문진을 넣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패턴을 놓고 가죽 위에 아일렛 들어갈 타공 구멍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타공을 해 주실 텐데요. 타공할 이 원형의 크기는
아일렛을 사신 다음에 이 아일렛의 라운드 크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일렛이 12mm이므로 12mm 타공 펀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턴을 대고 표시한 위치에 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3T짜리 가죽이므로 조금 강하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윗선에 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뒤쪽에 보강 가죽을 붙여줄 텐데요. 제가 0.8T로 PR한 이 가죽을 이쪽 부분에 보강 가죽을 붙여줄 겁니다. 보강 가죽은 제가 12mm의 2배인 24mm 타공 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6개, 그리고 반대편에 또 6개 해서 1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중심 위치를 표시하셔서 24의 반이니까 이제 12 되는 위치, 또 이쪽에서 12 되는 위치, 중심을 표시를 하시고요. 저 중심 위치에다가 이렇게 도너츠처럼 만들어서 보강 가죽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도너츠 형태의 보강 가죽을 다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 뒤쪽에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강 가죽을 6개를 모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몸판 부분의 뒤쪽에 도너츠 형태의 보강 가죽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타공을 하셨으면 아일렛을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렛은 지금 보면 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이렇게 좀 납작한 부분, 암수로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납작한 부분을 뒤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들길 때 금속이 상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좀 가죽, 못 쓰는 가죽을 놓고 저희가 두들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평으로 두들겨 주셔야지 조금 비뚤어진다든지 하면 뒤쪽에 금속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아주 수직으로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 이쪽에 조금 더 두들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몸판에 아일렛도 모두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 부분, 윗부분에 타공하고 보강 가죽 붙인 후에 이렇게 아일렛까지 2장 다 부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엣지 코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선과 옆선을 저희는 엣지 코팅을 할 텐데요. 이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투명, 폰홀이라고 불리는 엣지 코트로 발라주시고 컬러로 위에 덧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명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면만 빼고 옆면 그리고 윗면 모두 칠해주세요. 투명을 바르실 때는 그냥 얇게 살짝 코팅한다고 생각하시고 발라주시고 밑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게. 자, 이 토놀이 엣지 코팅 같은 경우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닦아내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옆면 먼저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윗면, 윗단면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 그리고 위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쪽과 위쪽 모두 엣지 코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엣지 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가죽과 색깔을 맞춰주셔도 되겠고요. 조금 튀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레이 컬러로 해서 조금 진하게 엣지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흘러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묻지 않도록 닦아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엣지 코팅 마무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몸판 그리고 바닥면 작업을 오늘 해보았고요.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기준면을 파악하고 가방 부위별 명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킷백 바닥 그리고 몸판 제작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킷백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